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트리오스와 3D 프린터를 이용한 즉시 로딩 강의를 맡은 이미지가 백장미입니다. 저는 지진호 원장님께서 조금 빠르게 설명해 주시고 지나간 케이스들을 어떻게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때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그 원장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3D 프린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제가 조금 그런 경우긴 한데, 임플란트 회사에서 라이브러리를 꼭 제공을 해줘야지만 저희가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금 이제 대응을 하면 좋을지,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신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이 환자분이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고경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치아가 24번이랑 35번 위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치아는 프레프에 크라운을 한 5개 정도 할 예정이었고, 이런 케이스를 이제 당일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임시 덴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사용하고 계시는 올드 덴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게 보신 것처럼 아까 세팅 사진이고요. 그 구강 스캐너나 모델 스캐너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그 장의사님이 이제 데모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 바이트 고경을 체득할 때는 이제 저희가 딱 이를 담은 상태, 폐구 상태에서 스캔을 뜨게 되죠. 그러면 턱이 그 서로 위 상악 치아랑 하악 치아가 닿으면서 턱이 정지하는 그 시점이 이제 바이트 포인트가 되니까 바이트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고경을 잡아줄 수 있다는 24번이랑 35번 위치에서 지금 공간이 있는 게 확인되실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 치아를 담은 상태에서, 입을 담은 상태에서 바이트를 뜨게 되면 저렇게 공간이 뜬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금 단순하게, 아니면 이런 디지털 쪽에 지식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턱을 약간 벌린 상태로 바이트를 체득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뭐 2단계, 3단계로 스캔을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스캔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리오스로도 분명히 가능한 작업이긴 한데, 트리오스를 했을 때 조금 정확도도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캐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덴탈 시스템에서 고경을 새로 잡아주시는 게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다른 강의를 3쉐입을 통해서 했을 때도,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트리오스로 이제 풀마우스를 어떻게 제작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한 2년 정도 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게 적합이라든지 바이트라든지 그리고 뭐 컨택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대부분이었으면, 최근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풀마우스 고경을 어떻게 잡는지, 아니면 3D 프린트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버트먼트를 어떤 걸 사용해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지로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대답을 할 때 사실 정답 대답을 할 수 없다고 대부분 대답을 하죠. 이게 제가 그 대구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하면서 이제 왜 안 되는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해요. 이게 제가 그 답을 안 가르쳐 드리려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단순하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공부를 조금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아까 원장님께서 계속 사용하신 단어인데, 머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캐드 프로그램인 3쉐입 덴탈 시스템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트리오스의 교합 정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3가지를 알고 모든 케이스들을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환자분들의 케이스 구강 상태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같질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하나 정해놓는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이 오시면 또 100명에 맞는 100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알고 계셔야 이제 환자분마다 다른 적용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머징인데 지금 기공사 선생님들이 훨씬 많으시지만 진료실이나 치과 위생사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면 이제 디지털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단어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2가지 이상의 스캔 파일을 3D 스캔 파일을 같은 특징을 잡아서 서로의 위치를 재정렬해주는 작업을 머징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실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강 스캔을 체득하고 디자인을 하면 가장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머징이 바로 이 바이트 머징이죠. 보시면 지금 16번 서비컬이랑 그 다음에 14번 서비컬, 13번 서비컬 3가지 포인트를 2가지 파일에서 같은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이 3포인트를 잡아서 이 2가지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작업이고요. 다음은 이제 내비게이션 가이드,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수술의 정확도를 더 높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 플래닝 전에 CT 파일과 그리고 구강 스캔 파일 또는 석고 파일을 재위치시켜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혹시 작업을 하신 치과에서 치과 진료실에서 기공소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T를 찍을 때 전치가 다 잘려서 또는 그다음에 포세린이 너무 많아서 산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2가지 파일이 머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작업도 똑같이 머징이에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2가지 파일이 재정렬되고 같은 위치로 보내지는 작업을 머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작업을 할 때 스캔바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AD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스캔바디 형태를 우리가 체득한 구강 스캔 파일에 가지고 오는 이 작업도 머징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할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CAD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양은 이 모양인데 만약에 구강 스캔을 정확하게 체득해주지 못해서 이 구강 스캔에 있는 스캔 바디가 뭉개졌다든지 아니면 숨겨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2개가 같은 모양을 띠고 있지 않으면 저희는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정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머징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은 3쉐입 덴탈 시스템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인데 사실 이건 조금 기능에 대한 얘기여서 덴탈 시스템에는 추가 스캔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고 제가 3쉐입에서 다른 세미나를 했을 때도 매번 빠지지 않고 소개드렸던 기능인데 추가 스캔이라는 기능은 저희가 3D 파일을 불러드렸을 때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얼마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머징 포인트를 잡아서 파일을 재위치시켜 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용이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 파일을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A를 B로 보내고 싶다 하면 저렇게 공통된 특징들을 잡아서 클릭을 해주면 같은 색깔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해주는 작업이죠. 이게 3쉐입의 추가 스캔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수정된 스캔은 저장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 추가 스캔 기능이 없으면 풀마우스 작업이 조금 힘들다고 아니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또 좋아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쉐입 이제 전용 확장자죠. DCM 파일로만 저장이 됐었는데 2021년 버전 덴탈 시스템에서는 이제 추가 스캔을 수정도 가능하고 추가하기, 제거하기 등의 수정도 가능하고 또 STL이나 PLY 다른 확장 3D 파일 확장자인 STL이나 PLY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아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오스의 교합 정렬인데 직전에 머징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지만 이런 상태의 지금 교합을 얻기 위해서는
상하 교합 스캔이랑 그리고 그 바이트 스캔에서 똑같은 특징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똑같은 특징이라는 게 아까 보셨듯이 MI가 될 수도 있고 또 치아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뭔가를 이제 같은 특징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만 해주면 뭐든지 머징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구강 스캐너라는 게 모델 스캐너랑은 다르게 동적 스캐너예요. 그 모델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탁상 스캐너 책상 위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고정하는 그 홀더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정확한 위치에서 매번 그러니까 여러 번 스캔을 뜬다고 해도 정확한 위치에서 같은 위치를 계속 스캔을 뜰 수는 없지만 비슷한 위치에서 조금 이루어지면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는 동적 스캐너이기 때문에 제가 트리오스 건을 잡고 여기서 시작하겠다고 딱 누르는 그 위치 자체가 기준점이 돼요. 그러면 스캔을 뜰 때마다 당연히 내 손의 위치, 그 다음에 이 트리오스 건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점이 다 바뀌겠죠. 그리고 또 더 문제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또 다른 변수는 환자가 그냥 사람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상악을 뜰 때, 하악을 뜰 때, 그리고 바이트 스캔을 뜰 때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로 지금처럼 이렇게 스캔이 체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같은 특징을 찾아서 바이트 스캔을 기준으로 재정렬이 되는 바이트 스캔을 기준으로 상악과 하악 스캔이 재정렬이 되는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그 원장님께서 삼각 트라이앵글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머징의 기준이 될 특징들은 무조건 크고 넓어야 돼요. 지금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가 같은 파일인데 아래쪽은 하악 구치부 쪽에서만 머징 포인트가 이루어져 있고 위쪽은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삼각형이 크게 이루어져 있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이트 스캔의 머징 포인트로 사용할 게 넓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게 재정렬이 되더라도 정확도가 좀 높고 교합이 좀 긴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케이스는 바이트 스캔을 굉장히 앞에 거보다는 굉장히 짧게 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번 거의 한 개, 하악 같은 경우는 36번과 35번 디스털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재정렬을 할 범위도 굉장히 좁죠. 앞에 보시면 전치가 뜨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일 어떤 바이트 머징의 포인트를 좀 넓고 길게 최대한 큰 삼각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이유가 바로 저희가 모델 구강 스캔 작업을 할 때 바이트 체득 시에 치아 1개, 2개 이렇게 뜨면 안 되고 못해도 4개, 5개 정도는 떠줘야 된다는 이유에 가장 맞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정확도가 높아지면 환자 구강 내에서는 전치가 다 이렇게 닿는 상태더라도 전치가 다 닿는 상태일 경우에 유사하게 이렇게 재현이 되는데 저희가 바이트 머징을 할 스캔을 저렇게 좁게 떠버리면 저희가 기준점을 잡은 곳이랑 멀어지는 데서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저희가 캐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바이트 스캔은 조금 길고 넓게 체득하는 게 중요하고 이 머징 포인트라는 걸 왜 계속 언급을 하냐면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MI라든지 아니면 레진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머징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왜 풀마우스 구경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고 즉시 로딩과는 좀 거리가 있는 단어들을 계속 언급을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강제로 의도적으로 머징 포인트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똑같은 특징을 사용해서 고경을 복제해주고 유지해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재정렬을 위한 바이트 포인트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케이스를 잠깐 보시면서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이 케이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징을 부여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스캔 전략을 조금 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신
딥바이트가 심했던 환자분이신데 처음에 보시면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막막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런 케이스를 접했을 때 그냥 보는 케이스마다 다 엄청 막막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 좀 막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13번이랑 14번에서 안정적인 바이트를 얻을 수는 있었어요. 이제 물론 제가 말하는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뭐 안정적이고 정말 좋은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극한의 다양한 풀마우스 케이스들을 보시면 이렇게 치아가 한두 개 남아있다는 것도 엄청 큰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악이 아니라는 뜻이지 실제로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덴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는데 상담 당일 수술을 환자분이 이제 원하셨고 그리고 임시 치아도 함께 이제 세팅을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딥바이트가 조금 굉장히 심하셨는데 만약에 당일 진행이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으면 뭐 3D 프린트를 사용해서 왁스림을 대신할 임시 덴처를 만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이분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분이어서 거상된 바이트를 이 딥바이트를 거상시키고 그 거상된 바이트를 어떻게 이제 캐드 쪽으로 전달받을 수 있을지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머징이라든지 아니면 3쉐입에서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교합 스캔이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는지 같은 경우는 같은 이야기들은 만약에 내가 기공사다 하면 진료실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료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면 기공소에 꼭 전달을 해주셔서 이런 케이스들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고 진행할지 꼭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대합치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스캔을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블루레진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트를 거상을 했고 여기 보더 부분을 오픈을 했죠. 오픈한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여기에 MI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 보더를 열지 않았으면 저 MI 심은 의미가 없죠. MI가 보도에 가려지고 덴처가 저 부분을 덮어버리면 저희가 바이트 재정렬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덴처를 사용하시는 덴처를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어차피 이분은 수술이 끝나면 바로 임시치아를 제작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세팅해 드릴 거면 사용하고 계시는 덴처는 얼마든지 수정을 하시거나 뭐 버리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MI가 확인이 되고요. 파노라마에서도 MI가 그대로 확인이 되죠. 화학 대합치랑 그리고 교합 스캔은 수술 전 미리 체득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건 크게 할 게 없고 수술 후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되고 그 위에 스캔 바디가 체결된 상태의 스캔을 상황만 새로 뜨면 되죠 이제. 그리고 이 세 가지 스캔을 덴탈 시스템에서 제가 재정렬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오스 상에도 가능은 한데 사실 그 MI 자체가 정말 작고 그리고 작아서 저희가 머징 포인트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사실 약해요. 그래서 트리오스에서 그 따라란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재정렬되는 걸 되는 기능에 조금 기대하기보다는 그 캐드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트리오스에서도 되기는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한 5번, 6번은 해야 정렬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3쉐입 그 캐드에서 포인트를 지정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덴탈 시스템 오더에서 이제 스캔 타입을 모델 스캔이 아니라 그 디지털 스캔으로 지정을 하시고 스캔 파일을 2가지 가지고 오시면 왼쪽 여기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Align to Byte 해서 교합 바이트를 재정렬하는 섹션이 아예 따로 있어요. 이게 구강 스캔 말고 모델 스캐너만 사용하시면 아예 이 기능이 한
이 부분이 아예 이 파트가 CAD 시스템에서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꼭 구강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고 오더를 넣으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통된 포인트를 잡으라는 창이 설명창이 뜨거든요. 그럼 이 창을 통해서 상하과 하 그리고 바이트 스캔의 공통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충분히 재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추가 스캔 기능에서도 재정렬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술 후 스캔에도 MI가 있고 그리고 바이트 스캔에도 MI가 있고 제가 포인트를 지금 이 두 군데를 여기서 2개 잡고 3개를 MI를 저 솔직히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디자인하는 저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MI 한 10개 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정확도가 높은 거 3개, 스캔이 잘 나온 거 3개 쓰고 싶은데 당연히 그건 안 되니까 이제 최대한 적은 요소들을 이제 주는 건데 이제 2개가 심겼기 때문에 3포인트를 2군데 최대한 집중을 해서 머징 포인트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정렬을 여기 보시는 창에 정렬을 눌러주시면 다른 데는 지금 공통점이 한 개도 없어요. 바이트 스캔이랑 저희가 작업해야 되는 상악 스캔에서는 공통점을 다른 걸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저기 보시는 MI만 여기랑 여기 이 2군데에서만 지금 이 2가지 스캔을 재정렬할 그 머징 포인트를 찾은 거거든요. 만약에 MI를 심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벤처의 보더가 잇몸을 다 덮고 있었다면 바이트 스캔이랑 상악 스캔은 공통된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가지를 재정렬할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 원장님을 이제 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케이스가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머징 포인트가 조금 확실히 드러나는 케이스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런 케이스를 다른 데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꼭 저렇게 뭔가를 멀쩡한 잇몸에 심어야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저렇게 MI를 심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수술 전이랑 수술 끝날 때까지 저기에 레진을 올려서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을 자신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저희도 수술이 길거나 뭔가 좀 이게 떨어지지 않을 확신이 있다는 케이스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MI를 심는 뭔가 조금 불호가 있는 그런 그 행위들은 하지 않고 레진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인 특징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 케이스를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보신 올드벤처로 얻은 바이트부 MI를 통해서 재정렬을 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체득해둔 바이트 스캔을 사용하시면 저기 처음에 딥바이트가 심한 상태에서 블루레진을 통해서 거상한 바이트 그 자체를 이제 여기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케이스랑 같이 잘 보이진 않는데 이 부분 보시면 상악이랑 하악 치아가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오픈이 돼 있어요. 저희가 블루레진을 거상한 만큼의 딱 그 양이 지금 오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트 스캔은 이런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똑같이 디자인을 하고 임시치아를 세팅을 했어요. 이제 상담이랑 수술 그리고 3D 프린트 임시치아 제작, 세팅 이 4가지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구강 스캐너 그러니까 트리오스 자체가 없었으면 저희가 이 환자분 석고 임프레션을 뜨고 그리고 석고를 붓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 고경을 옮겨줄 임시 덴처라든지 아니면 왁스림을 만드는 데만 아마 반나절 하루 가까이가 걸릴 거예요. 근데 저희가 3D 프린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트리오스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케이스도 이제 원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케이스인데 잔존치를 활용한 케이스예요. 잔존치를 활용한 케이스라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다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케이스예요. 이런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고 모두 이제 발치 예정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치아가
다 있으시면 작업하는 저는 조금 더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환자의 입장도 당연히 고려를 하지만 작업자인 저의 입장을 고려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다 발치 예정이신 분들은 제가 디지털 왁스림을 만들어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든다고 해도 발치하고 나면 그게 전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다고 당연히 아까 원장님께서도 여기 이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잔존치를 활용하는 게 제일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상태고, 이게 즉시 로딩 커스텀을 저희가 바로 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가 좋지 않으면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식립 패스 또한 디자인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술 후 분해 사진이죠. 위에 작은 사진이랑 여기 사진을 보시면 공통된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굳이 따지면 순소대 정도 어떻게든 끌고 내려와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스캔에서 그 부분이 공통될 거라고는 지금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각은 이제 루게를 통해서 재머징이 가능하고, 오른쪽 수술 후를 루게를 통해서 왼쪽의 위치로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런 그 회복된 특징들은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그대로 유지되면 참 좋은데 생각보다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회복적 특징보다는 치아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고, 여기서 상악은 이런 식으로 그나마 루게를 가지고 재머징을 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하악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루 스캔을 술전 구경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나 보시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술 전 고경을 무조건 미리 체득을 해둬야 돼요. 술 후에는 당연히 치아가 발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도움이 되는 정보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술 전 상하 스캔을 그리고 바이트까지 체득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미리 체득해둔 스캔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스캔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즉시 로딩 임시치아를 디자인하고 출력을 하는데, 아까 제가 저기 앉아 있을 때 이재두 소장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수술이 끝나고 바로 디자인하려고 하면 사실 저도 정말 빠듯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3쉐입에 비섹션 기능 중에 배열만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비섹션 오더를 넣으면 배열만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수술하시는 동안 기본적인 배열이랑 바이트는 다 어느 정도 잡아두고, 그 다음에 수술 끝나면 그 수술된 스캔에만 이제 마진을 붙이는 과정으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수술 후에 디자인 시간은 마진 붙이고 조금 두께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 심긴 임플란트에서만 조금 더 두께 보강하고 덧대고 약간의 이동만 해주면 생각보다 수술 후에 디자인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최대한 이제 당일 즉시 로딩에 대한 기공사의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섹션 기능을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캔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수술 중에 이제 스캔을 뜬 경우인데 치아도 남아있고 스캔 바디도 체결되어 있죠. 보시면 그 수술 전 상태랑 그 다음에 수술 후 상태 두 가지를 보면, 특히 상악은 루게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조금 수술 후의 거는 조금 연하게 루게도 변했기 때문에 정확한 요소를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수술 전 스캔이랑 수술 후 스캔 두 가지는 지금 루게를 제외하고는 공통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정렬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아니면 루게를 사용해서 재머징을 했더라도 정확도가 조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장님께서 13번, 23번, 26번 이 세 개 치아, 27번 이 세 개 치아를 발치하지 않으신 채로 수술을 다 하시죠. 나머지 치아를.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머징은 이 가운데 스캔을 일로 보내는 작업을 할 건데 남은 치아 3개로 할 거예요. 근데 치아 3개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스캔을 두 번째 스캔을 두 번째로 보낼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캔 바디만 미리 또 체결을 해놓은 거예요. 수술된 임플란트에만. 그래야지만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루어진 머징에서는 빨간색 포인트, 그러니까 잔존치로 머징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머징은 파란색 포인트죠. 스캔 바디로 재머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술 후에 세 번째 스캔이 이 첫 번째 스캔과 공통점이 없더라도 이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재배치되는 과정,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앞에 보신 것처럼 이 삼각형은 최대한 넓은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구치에서만 집중을 했으면 반대측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닫힐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최대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장 넓게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냥 제일 편하게 하시려면 상악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건너뛰셔도 돼요. 건너뛰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루게에서 가지고 와도 그 머징을 한다는 조금 불안한 감은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 과정을 줄이시려면 상악의 루게를 이용해서 머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시 보시는 것처럼 문제는 하악이죠. 하악에서는 똑같은 과정이에요. 세 번째 스캔, 상악이랑은 다르게 세 번째 스캔이랑 첫 번째 스캔을 비교하면 공통된 요소가 아예 없어요. 전혀 지금 한 가지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원장님께서 수술을 하실 때 잔존치 2개 또는 3개를 남겨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잔존치를 결정을 하실 때는 이제 제가 얘기할 부분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그 중에 모빌리티가 적은 치아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모빌리티가 어차피 발치를 다 할 치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모빌리티가 너무 심한 치아를 모두 다 선택을 하고 남기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스캔에서 머징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도 이게 안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스캔은 빨간색 포인트로 첫 번째 머징을 하면 이제 두 번째 머징은 파란색 포인트를 사용해서 세 번째 스캔을 두 번째 수술 후 스캔을 수술 중에 체득한 스캔에다가 옮기게 되면 이제 이 스캔은 방금 총 상악 2번, 하악 2번 해서 총 4번의 과정이죠. 이 4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스캔이 저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저는 이걸 사전 스캔으로 등록을 해서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케이스에서는 정중선을 조금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축이라든지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좀 과하신 분들은 치아가 완전히 눕거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하면 생각보다 디자인이랑 크게 차이 없이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를 이용한 바이트 머징을 한 개 보여드릴 텐데 이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 보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CT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이트를 잡은 거거든요. 보시면 파란색으로 저희가 레진을 올렸는데 사실 지금 보시는 하악이 임시 치아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게 자연치였으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파란색 레진을 올리지 않았을 건데 파란색 레진이 그 CT에서 비투과성 레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블루 레진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CT 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상악하악을 CT에 맞게 또 재정렬 머징을 이제 시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렇게 3개가 지금 블루레진, 하악에 있는 블루레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임시치아는 3D 프린트로 프린팅한 임시치아는 CT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동그란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 홀을 메꾼 그 매운 레진들이고, 만약에 자연치였으면 자연치끼리 바로 버징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리고 상악은 지금 이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 CT 파라탈 부분에 저희가 저기 일부러 상악에 사용하려고 상악에는 파라탈에 블루 레진을 저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저 스캔은 또 CT 파라탈을 이용해서 재위치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병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이 과정은 그 덴처를 사용하고 계시면 덴처를 끼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대신 저렇게 파라탈에 레진 올리실 거면 덴처를 이제 파라탈을 다 삭제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다른 분인데 치아가 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인텔세리어스,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 단어가 생각나는데, 이제 밀도를 통해서 이제 이 뼈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피부도 이렇게 다 저희가 원하는 경력을 정해서 파일을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STL 파일을 내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덴탈 시스템에 추가 스캔을 불러와서 또 재정렬을 하시면 충분히 바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안면 스캔이 혹시 힘드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이나 배열의 요소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캠이랑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조금 비교를 할 거예요. 이제 3D 프린트를 사용하면 캠이랑은 다르게 제일 다른 부분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재료는 재료고 내면값 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임플란트 회사에서 이걸 제공 못 해주면 우리는 못 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초반에 그 즉시로딩에 사용한 회사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한 가지 내면값밖에 제공을 해주지 않았어요. 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밀링을 할 때 좀 헐겁게 밀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밀링한다든지 캠 자체에서 그게 가능한데, 슬라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스케일을 크게 키우고, 예를 들면 뭐 1.5배 아니면 1.2배 아니면 작게 0.8배 키우거나 줄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내면만 줄이거나 키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3D 프린트가 조금 수축이 좀 심한 소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광중압기에서 그 후경화에서 수축이 생각보다 많이 된다.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에서는 라이브러리를 한 개밖에 제공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사용할 때마다 이게 헐겁다든지 아니면 너무 타이트하게 출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은 아마 이 프로그램이 정식 다운로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오토데스크 113D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면 돼요. 사실 그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이게 지금 어떤 회사의 링크 내면에 들어가는 모양인데, 베이스인데,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면 아마 전부 다 DCM으로 저장돼 있을 거거든요. DCM 말고 아까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만약에 2021년 덴탈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면 추가 스캔해서 이 파일을 불러오고 그리고 STL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STL밖에 못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장자 변화를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아래쪽에 동그라미 된 것처럼 스마트 스케일이라고 있거든요. 이 전체적인 이게 임시치아의 내면이 될 부분인데, 스마트 스케일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이 내면이 지금 5.3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쉽고 단순하게 저 5.3을 숫자를 누르시고 제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커져요. 이게 제가 조금 비공사로서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치과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회사에 얘기를 하면 조금 답변이라도 해주고 들어라도 주거든요. 근데 일반 제가 기공소에서 이제 일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수정해서 제공을 해달라 그러면 뭐 2달, 3달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 수정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이 스케일을 굉장히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냥 그걸 만약에 임플란트 회사에 똑같이 얘기를 하면 이게 좀 헐거워서 사용을 못하겠다 또는 타이트해서 사용 못하겠다 하면 임플란트 회사에서는 그냥 정말 단순한 답변만 내놓거든요. 그러면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스케일을 늘려서 사용하라든지 줄여서 사용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 이렇게 너무 단순한 해결책은 내면만 줄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컨택 바이트 전체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다 커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면만 줄여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숫자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이 방향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90도 돌려서 반대측도 사이즈를 조절하셔서 위에 익스포트 3D 파일을 선택하시면 STL로 똑같이 내보낼 수 있어요. 그 3Shape 컨트롤 패널에서 DCM을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에서나 어디서 만든 그 라이브러리에서는 3Shape 전용 파일로 저장을 해주느라고 DCM으로 저장되는데 그 컨트롤 패널이 STL을 불러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DCM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STL 파일로 저장을 하셔서 컨트롤 패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여기 어바트먼트 베이스 모델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가 그 임시치아의 내면 모양이 되는 그 파일이 입력되는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제가 스케일을 수정한 파일로 변경해 주시면 이제 제가 원하는 내면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작업을 하시면 생각보다 한 개 수정 파일만 사용하시면 당연히 안 될 거고 한 여러 가지 한 5-6개는 해보시면 우리 프린트에 가장 적합한 내면값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한 개는 문제가 아닌데 아까 저희 같이 큰 케이스 예를 들면 10개, 12개, 14개 케이스를 하실 때는 내면값이 타이트하다는 것도 엄청 그 임플란트 페일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내가 뭐 기공사고 3D 프린트를 사용하는데 이제 임플란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라이브러리가 안 맞아서 타이트하다라는 이제 조금 그런 답변을 치과에만 넘겨주시지 마시고 이제 이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제 만나시는 케이스들에서 조금 최대한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웬만한 제 기준으로 한 10케이스는 조금 그렇고 한 20케이스 정도 했을 때는 그 다음 케이스들을 보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감이 확실히 왔던 것 같으니까 이제 단순히 이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되셔서 이제 앞으로 케이스들을 진행하실 때 좀 편하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